7.1의 2절 관련 내진 규정입니다. 면진 관련 규정들을 쭉 훑어볼 텐데요. 간략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입니다. 두 가지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설계 지진과 최대 고려 지진입니다. DEMC라고 하고요. 최대 고려 지진은 2400년 재현 주기의 지진이고, 설계에 사용하는 지진은 2400년 지진의 3분의 2, 대략 1000년 정도의 지진에 해당됩니다. 밑에서 내진 설계 일반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2400년 지진에 대해서 위험도 계수가 500년 지진에 비해서 2배, 1000년 지진은 500년 지진에 비해서 1.4배. 그러면은 2400년 지진은 1000년 지진은 여기 두 개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요, 얼추 2분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진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설계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 요소의 강도 요구 조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최대 고려 지진에 대해서는 안정성, 이것이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무너지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면진 시스템 용어 있는데요. 면진 시스템, 면진 장치, 면진층,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ASC 7-22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것이 면진 층, 그 다음에 전체를 면진 시스템, 그 다음 각각을 면진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용어, 설계 변이가 있고요. 설계 지진 시의 변이를 얘기합니다. 천년 지진이죠. 총 최대 변이가 있는데요. 총이란 자는 비틀림 효과를 고려했다는 얘기고요. 최대 변이란 것은 최대 고려 지진 시, 즉 2400년 지진에 대한 변이를 얘기합니다. 안정성 체크, 안전성 체크, 안전과 안정을 구분합니다. ASC 7-22에 나오면은 요거는 설계 변이, 그 다음에 최대 변이, 총 최대 변이는 비틀림 효과, 위에 평면도인데요. 정사각형이 비틀림에 의해서 돌아간 효과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유효 감쇄와 유효 강성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ASC 7-22에 보면요, 이선형 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선형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선형 곡선 어떤 특정 점에서 원점과 그 점의 사이를 연결했을 때를 유효 강성, 그것의 기울기를 유효 강성이라고 부르고요. 변이, 수평역과 변이에 상하는 강성을 가지고 유효 강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설계, 미국의 설계 기준은 상한계, 하한계, 유효 강성 자체가 상한계 유효 강성, 하한계 유효 강성 둘 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은 등가 유효 감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은 좀 전에 보면은 대략 12분의 1 4파이죠. 4파이하고 삼각형의 면적, 루프의 면적을 나누면은 이 값이 그 사이 혹은 집안에서는 베타라고 부릅니다. 16.1 일반 사항입니다. 면진 구조는 다음 조항에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해야 된다. 면진 구조물의 해석은 생애에 걸친된 면진 장치의 재료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면진 구조의 설계는 15장의 성능 기반 설계의 일부로 본다. 성능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성능 기반 설계를 따른다 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설에서 보면은 비선형성, 재료적인 특성이 기본적으로 비선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델링과 해석 절차, 면지 장치의 설계 특성에 있어서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비선형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특성 변화도 고려해야 됩니다. 재료의 노화, 오염, 환경 노출, 하중 제하 속도,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이를 해석해서 고려해야 된다입니다. 설계 요구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면진 구조물은 중요도를 1로 한다. 중요도를 왜 1로 하냐고요? 우리가 지진의 크기를 봤을 때, 예전에 지진의 크기란 것은
SI 나누기 RT 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V라고 했는데요. I 값을 1.0으로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최대 고려 지진의 단주기 스펙트럼으로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 입니다. 최대 고려 지진이란 것은 설계 지진의 2분의 3을 곱해 가지고 2400년 지진을 만드는 거죠. 중요도 계수 1.0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성능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0을 써도 높은 성능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진 구조물하고 비면진 구조물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강진에 대해서 면진과 비면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인면 손상 방지가 성능 수준이지만은 강진에 대해서 면진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인면 손상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손상, 비구조물의 손상까지 방지할 수가 있다. 상당히 성능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지진, 대충 천년 빈도라 그랬죠. 그래서 강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고려 지진, 2400년 재현 주기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 안정성 좀 헷갈렸는데요. 여기서는 안전성이라 썼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에 더 가까운데요. 안전성 요구 조건을 추가로 검토한다. 부재의 강도 요구 조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 요구 조건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입니다. 16.2의 2 면진사항의 요구사항입니다. 면진 조건은 여하튼 환경 조건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되고요. 풍화중에 의해서 횡변이는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허용 층간 변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화 요구, 불이 났을 때 그 성능을 어느 정도 버팅겨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면진 시스템은 총 설계 변이란 것은 설계 변이 중에서 비틀림 효과를 고려한 것은 수평이 총 설계 변이 50% 내에서 바바바바 해가지고 나중에 복원되어야 된다. 나중에 지진이 멈췄을 때 원상 복구가 된다는 얘기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면진 시스템은 최대 고려 지진 시란 것은 2400년 지진에서 변이 이하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요. 최대 고려 지진 시의 변이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조건이란 것은 최대 고려 지진 시 안정성과 연성 요구 조건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진 시스템의 각 요소는 최대 변이란 것은 설계 변이하고 나눈다 그랬죠. 설계 변이라는 것은 천년 빈도에 거의 해당되는 지진이고요. 최대 변이란 것은 2400년. 우리가 설계 지진의 2분의 3을 곱해줘가지고 증폭시켜준 그리고 이 수직 하중에 대해서 안정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진 하중 효과를 1.5배로 하여 검토한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설계 지진에 비해서 최대 고려 지진이라는 것은요. 설계 지진에 비해서 2분의 3배 즉 1.5배 증폭시켜 주는 거니까 최대 고려 지진에 대해서도 안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안정성이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최대 고려 지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수평 방향 복원력 산정에 중력 하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하중에 대해서는 고정 하중에 활하중의 50%입니다. 일반 구조물보다 조금 더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부 구조물도 감쇄비가 있지만은 감쇄 장치에 비해서 상부 구조물의 감쇄비는 변형도 적고 그다음 감쇄비 자체가 작기 때문에 0%를 사용한다. 상부 구조물의 감쇄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구조물 해석 모델링 할 때.
구조 시스템 요구사항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강도와 연성을 지녀야 된다. 내진 설계의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면진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격거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관성력은 줄어드는데 변이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 이격거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관련 구조 요소와 비구조 요소도 마찬가지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입니다. 16.3절 해석 절차입니다. 해석은 직접접분법에 따라서 3차원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해야 된다. 비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해야 되고요.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직접접분법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리고 면진장치의 면진 시스템의 모델링은 비선형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은 다음과 같고요. 이것은 변형 열화, 이건 변형 경화, 스티프닝, 하드닝, 소프트닝이라고 합니다. 시간 이력 해석을 위한 설계 지진파, 즉 지반 운동은 다음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의 크기 조정, 응답 스펙트럼,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따른 크기 조정의 주기 범위는 0.5TD하고 1.25TM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TD란 것은 설계 지진 시 진동 주기이고요. T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변이 시, 최대 변이란 것은 최대 고려 가능 지진이죠. 진동 주기에 해당되는 것은 1.25배입니다. 일반 구조물은 0.2T에서 1.5T인데 왜 면진 구조물은 0.2가 아니라 0.5고 1.5가 아니라 1.25냐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변이 지진 시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최대 고려 지진 시에도 가능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변이 지진 시, 최대 변이 시 TM 진동 주기를 넣고요. 그 다음 0.2, 0.5 대신에 0.2 대신에 0.5, 1.5 대신에 1.25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면진 구조물은 면진 시스템은 기본 진동 주기의 변동폭, 그러니까 메인 주기의 변동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줄여도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설계값 산정할 때 다음 값보다 보정 개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VD라는 것은 전단력이고요. 최소 지진력 했을 때 VD 시간 이력을 통해서 얻은 값이 최소 지진력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국 기준에서는 시간 이력 외에도 다른 응답 스펙트럼인가요? 그 방법을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시간 이력 해석만으로 지진 직전 접근법에 의한 3차원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응답 스펙트럼 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해야 됩니다. 행변이 조건도 위에 상부 구조물은 지켜야 되고요. 최소 행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 행변이는 이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미니멈 값을 정해줬습니다. 설계 변이 시의 변이, 최대 변이 시의 변이, 2400년 설계 지진, 최대 고려 지진의 3분의 2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다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주기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테이블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설계 변이와 총 최대 변이 값은 비틀림 효과를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하고, 최소 지진력은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해서 90%, 여기 보면은 상항하는 값이다 쭉 나와 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소 전단력은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예. 풍화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검토는 제3자 검토, 이론과 실무에 경험이 있는 등록된 전문가로 집단에 의해서 제3자 검토를 해야 되고, 제3자 검토는 다음과 같이 기본 설계, 원형 시험, 그 다음에 최종 설계와 해석 결과, 그다음 제품 시험 두 가지에 다 참관하고 검토하고요.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설계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있습니다. 면진장치 시험은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면진장치 시험은 장치 원형 시험하고요. 제품 시험이 있고, 원형 시험이란 것은 이제 최대한 프로토타입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고려 지진까지 넣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시험을 하는 거고, 성능이 나오는지 하는 거고요. 시험 시에는 다음과 같이 내진 설계 책임 구조 기술자가 참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적합성을 판정하는 ISO 기준을 주로 많이 따르긴 하는데요. 쭉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유효 감소도 구하고, 제품 시험은 출고되기 전에 모든 제품 혹은 샘플링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극한 하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하중을 가해가지고 출고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제작상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하고 보낸다. 따라서 제품을 팔기 전에 시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설계 변이 이내, 설계 변이와 최대 변이가 있다 그랬죠. 설계 변이 이내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내보낸다입니다.